다음 질의를 확인하겠습니다. 연구 계획서에 이전과 다르게 연구비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과 단가를 작성하지 않고 큰 틀의 세목만 작성하도록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구비의 세부적인 단가와 항목을 작성하는 것은 폐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도 이제 과제의 담당 간사를 할 때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면 연구개발 내용이 100쪽이라면 그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 또한 100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연구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해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단가나 수량을 작성하지 않고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작성 가이드를 보시면은 3천만 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작성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아주 이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비 작성 항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전 대비 거의 80%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구개발 계획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계획을 모두 다 심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변경된 사항이 뭐냐 하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계획 세울 때는 자유스럽게 풀어주되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해서 보자라는 취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금 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요령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통 요령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를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내부 결제 문서라든가 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검수 보고서 같은 구체적인 증빙 서류들을 모두 다 이제 갖추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요령 별표 5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식이 참여율이 아니라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있다면 해당 참여 연구원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100%로 보고 실제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서만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현업에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특정한 시점에 특정 과제에 어떤 참여가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인 어떤 괴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켜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구자님들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개념은 나의 인건비 대비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이 인건비가 투입되었다라면 이 인건비에 따라서 실제 과제에 부담될 수 있는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용도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정도라기보다는 나의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한 용도로 조금 더 자율화스럽게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확인해 보면은 연구수당에 대한 지급 시기가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 연구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제 수행 기간이 길다라면 과제 수행 기간 전체에 걸쳐서 참여 연구원이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된 참여 연구원 전체를 모두 다 모수에 넣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판단하기에는 단계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해당 전체 참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 이전 규정 대비 연구수당을 매해마다 받아왔었는데 상당한 아마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수당은 기본적으로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원칙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하되, 연구개발기관장이 판단하에 따라서 연차별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지급하려고 할 때는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해당 연차에 실제로 사용했던
그 인건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셔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연차에 과제의 새롭게 투입되는 그 참여연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은 연구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구의 사기 저하라거나 뭐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할 걸로 저희가 조금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급할 수 있되 해당 연차의 그 사용했던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단계 정산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전체 참여 연구자 대비 그 개인이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연구수당 총액 대비 7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연구자가 실제로 과제 사용했던 인건비의 70%를 초과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질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간접비 중에 연구개발 능률 성과급을 종전에는 연구지원 인력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현재 바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참여 연구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네, 저희 또한 해당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지원 인력뿐만 아니라 참여 연구자분들께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국가 R&D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되면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중단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저희 규정에서도 A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A 과제에서 연구비 횡령이나 유용으로 인해서 참여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B, C 과제에 대해서도 즉시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뭐 연구개발비에 대한 어떤 횡령이나 유용이 아닐 경우에는 B, C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특정한 과제에서 참여 제한을 받게 된 경우에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연차 평가도 폐지하고 연차 정산도 폐지하면서 연구자의 어떤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제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참여 제한 받을 내용 없이 과제를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코로나19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한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도 급격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R&D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특별 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여 이렇게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는 예측하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시적인 규정으로서 2020년도까지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가 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매해마다 해당 규정의 시효가 연장되었고 올해에도 해당 규정의 시효가 연장되어 2022년까지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총 3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를 지급받는 만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 그 중에서 특히 현금도 매칭해서 납입해 주셔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기존 중소기업은 40%, 중견기업은 50%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10% 수준으로 상당히 낮춰 주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기업에서 이제 부담하는 어떤 이제 기업의 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물로 부담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금 사용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인력, 그러니까 기존에도 근무하고 계신 인력들까지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의 50% 이내에서 계속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서 인건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데요. 과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해당 기술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고 사업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정부 납부 기술료에 대한 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이제 3가지 제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다르게 기업의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아이테크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든 규정 관련하여 다른 질의가 접수되면 제가 다음 편에서 한 번 더 이제 자세하게 규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규정에 대해서 해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